자, 갑시다. 오늘 할 부분은 뭐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라는 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다 2차 함수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차 함수에서는 첫 번째 뭐냐?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사실 저게 핵심이고 저게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냐? 두 번째는 그 그래프 가지고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구할 수 있냐? 보통. 그 다음이요. 세 번째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2차와 1차 함수들의 교점.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도형이랑 다른 도형하고 만나는 점들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최대와 최소. 이렇게 나눠놓으면 좋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보는 2차 함수에서 가장 큰 틀 중에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거 외에 이제 자잘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질문 받은 것들은 210번, 12번, 14, 그럼 15, 16, 18, 19, 20.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210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결론이 뭐냐?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교점이 안 된다. 그쵸? 자, 210번을 한번 보면 y는 어떤 형태냐면 2x제곱 플러스 4ax 그 다음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1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x축, y축이 존재한다면 좌표평면이죠. 얘가 x축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쵸?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선생님, 아래로 블록은 어떻게 알아요? 치고차원 개수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y가 0 되는 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가 0일 때, 즉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1이라는 이 식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y가 0 될 때 x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1이라는 식인데 얘가 2차 방정식이 됐죠? y값이 고정되는 순간 몇으로? y가 0이라고 고정되는 순간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 x의 해가 허근이다 라는 거죠. 실근이 아니다 이거죠. 왜? x축에 있는 여기 있는 좌표 점들은 다 실수죠. y도 다 실수죠. y가 0이라 했을 때 x랑 만나는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다 허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허수가 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1이 0보다 작은 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해주면 4a제곱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은 거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분의 21보다 작은 겁니다. 맞죠? 4로 나눈 다음에 넘겼어요. 자, 이게 대략 몇입니까? 10.5죠. 근데 A, B는 어떤 수라고 했어요? 네, 조건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연수를 넣어서 10보다 작은 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는 안 돼요? 자연수 제곱해서 10보다 넘어가는 수. 몇 수 안 됩니까? 어떤 수 제곱해서 10보다 넘어가는 수 몇부터예요? 4. 4부터죠? 그러면 A, B, C는 될 수 있는 값은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럼 되게 작을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게 1, 1 돼요? 1, 2 돼요? 1, 3 됩니까? 안 되죠? 그럼 1, 3 되네. 10.5보다 작은 수예요. 10이니까. 그럼 1, 1, 1, 2, 1, 3 세 가지예요. 2, 1은 되죠? 2, 2도 되죠? 그쵸? 2, 3은 안 되죠? 그럼 두 개 더 추가됐어요. 3, 1 되죠? 3, 2는 그럼 6개네요. 더 없죠? 오케이? 그러면 이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21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얘기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선이 우선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하나는 마이너스 x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됐습니까? 우선 직선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오케이? 그냥 대충 그렸다가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차 함수인데요. 어떤 2차 함수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예요. 자,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완전 제곱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꼭지점이 몇이에요? 1,k-1이에요. 자, 얘는 몇인지 모르지만 얘는 몇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쯤이 x는 1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몰라요. 저도. 이렇게만 그려진다 합니다. 맞죠? 이 y좌표가 몇인지 정확하게 안 써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요 형태일 때 뭐라고 했냐면 2x 플러스 1과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붕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붕 뜨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만나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얘하고는 뭐예요? 자, 안 만난다는 건 얘가 이렇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만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처럼 돼야 된다 이거죠. 그쵸? 좀 더 밑으로 내려와도 되긴 합니다. 이런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 만나면 되죠. 적어도 잘. 적어도라는 건 최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라는 건 최소의 값입니다. 최소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최소가. 최대는 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X는 이라기보다는 개수 셀 때 쓰는 거죠. 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농수산물 시장, 뭐 시장에서 적어도 과일 2종류를 사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장을 본 장바구니에 과일이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있어도 되죠. 오케이? 근데 몇 개는 안 된다? 하나는 안 되고, 0개도 안 된다. 적어도라는 건 최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1과는 적어도 하나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가 돼도 되고요. 두 개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세 개도 돼요? 근데 직선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파란색 형태를 만들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어떤 형태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y는 2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만 안 만나면 돼요? 0개만 안 만나면 돼요. 자, 만난다는 건 연립했을 때 해가 몇 개 이상 나오면 돼요? 하나 이상 나오면 되죠? 연립은 뺀다는 얘기인데 그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빼기 1이죠. 그쵸? 얘의 해가 최소 하나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뭘 써요? 판별식 d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k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겠네요. 맞죠?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얘네들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해가 없답니다. 그쵸? 여기서 해가 없다는 어떤 해예요? 실근이에요. 실근이 없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x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죠. 는 0을 여기에다 해도 돼요. 네. 뺐을 때 좌변 우변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편의상은 뭐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하죠. 편의상.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얘의 해는 존재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a, b, 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가 0보다 작다네요. 그쵸? 그럼 정리 좀 합시다. 위에 거 선생님 좀 정리하면 4 더하기 4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k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자, 얘는요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죠? 넘어가면 4k가 7이고요. 마이너스 7인 것 같은데 얘가 넘어갔죠? 마이너스 7. 그쵸? 그럼 k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둘의 조건을 만족하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7에서부터 5 이하까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그럼 최대값은 몇이고요? 5고요. 최소값은?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더하면 몇이다?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어떻게 본다? 연립했을 때 해를 가지고서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214번. 자, 2차 항해계수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요. 자, gx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네요. 근데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이고, 자, g0이 마이너스 4일 때 f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좀 복잡하겠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걸 아냐면 fx가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입니다.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도 했고요. 그죠? 자, 그때 무엇을 하냐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어디예요? 알파, 0, 베타, 0이죠. 자, 앞에 있는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우리는 얘네들 이제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가지고 판별식으로, 즉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가지고서 판별식 또는 이제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가지고 풀었다면, 얘는 뭐냐면 그래프의 교점을 먼저 줬어요. 최고차항 계수 줬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질지 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저렇게 그려도 돼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면 돼요? x축과? 2개에서 만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몇이라고 한 거예요? 알파, 여기는 베타라고 한 겁니다. 자, 왜 얘기했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죠. 근데 알파, 0, 베타, 0이 되려면 y 값이 몇일 때? 0일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fx라는 함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이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이 있다면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가 있다면 이 2차 함수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0, 베타를 대입하면 0이죠. 알파랑 베타를 0으로 만든다는 건 y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다? 알파랑 베타죠. 2차 방정식에서 해를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알았어요. 됐죠? 그럼 gx를 한번 봅시다. gx는 두 번째.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몇인지 모르는데 0과 8을 대입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써요. 모르니까요. 저도 몰라요. 그쵸? 근데 무엇을 하냐면 이 2차 함수가 사실상 y는으로 표현하면 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리고 감마를 대입하면 8이 돼요. 맞죠? 이거밖에 모릅니다. 저도요. 자, 우선은 요거까지는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우선은 근데 얘가 알파, 0을 지나고요. 감마, 8을 지난대요. 요거밖에 모릅니다. 그쵸? 요거밖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G 0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우선 요거 가지고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는 건 하나 있네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C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4였다. 요거 하나는 아는 것 같아요. 얘는 우선 보류. 얘는 빼내고. 자, 그 다음에 아는 게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래요. 근데 요걸 쓰기 전에 얘네들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부터 써야지 어떤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아이고, 선생님이 하나를 간과했네요. gx가 2차 함수가 아니네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직선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인데 얘랑 요걸 지나는 형태입니다. 그쵸?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직선인데 몇 개의 점을 알아요? 2개의 점을 알죠? 2개의 점을 알면 얘를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식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알파 빼기 감마 분의 0 빼기 8의 x 플러스 n 해가지고 알파 대입한 게 0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린 어때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선 아는 거 하나만 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G0이 몇이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 얘가 몇이라는 거 알아요? 네. 자, 그리고 알파를 대입하면 몇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얘를 썼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요. 알파를 넣으면 m 알파 빼기 4가 0이었죠. m은 뭐냐면 알파분의 몇이라고 봐요? 4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써놔요. 그럼 gx가 뭡니까? 알파분의 4의 x 빼기 4 요거까지만 알아요. 전 더 이상 모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베타가 뭐라고 했어요? 아, 베타 하기 전에 요건 썼죠, 이제. 그럼 감마를 넣은 게 몇이라는 것만 나오면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넣어보면요. 8은 알파분의 감마 4 마이너스 4감마라고 합시다. 알파분의 4 감마 마이너스 4죠. 식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마이너스 4를 넘기면 몇입니까? 알파분의 4R이 12고요. 그럼 R은 3 알파라는 사실을 안 해요. 문자가 하나 정리됐어요. 그럼 베타도 정리가 돼요. 왜?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죠? 얘 2 알파네요, 그럼. 다 했네요. 자, 왜 다 했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문제를 이제 보면요, 앞에서. 자, 누구 구하라고 했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F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거든요. 그쵸? 저거였죠? 네, 무엇을 줬냐면 지금 감마가 첫 번째 아는 게 감마가 3알파고요. 베타가 2알파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2알파 3알파 맞죠? 그럼 저기에다 넣어봅시다. 어떻게? F에 알파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3알파죠. 그럼 얘가 몇입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였네요. 맞죠? 하나가 뭔가 하나가 또 빠진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를 빠졌죠? 교점을 알고요. 얘가 0 되는 거 찾았어요. 1차식이라. 오케이. 얘가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4였죠. 그 다음에 알파를 가지고서 구했어요. 4알파, 2알파. 2알파 구했습니다. 하나가 더 빠진 것 같은데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하하. 기울기가 뭐가 하나 빠졌죠? 대입했고요. 대입했고 F에다 0 나오면 몇이죠? 알파 베타 2알파 제곱 알파 제곱을 몰라요. 알파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을 건데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디서 빠졌죠? 하나가 더 필요한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지형은 마이너스 4 하나가 뭐 빠졌죠? 어디서 하나 틀렸나? 베타 0 맞고요. 알파 0 넣었고 알파 넣었죠. 알파 콤마 0 그래서 감마를 넣었어. 알파분의 4 감마 알파 12 알파 10알파 4 3 알파 맞죠? 저희 2알파 됐고 2알파 됐고 하나가 뭐 빠진 것 같은데 계산에 뭐가 빠졌죠? 여기까지 했어 0 F0까지 했어요. 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우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우선 아는 거 가지고서 해볼게요. fx, gx 여기가 아닌데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프가 잘못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문제 해석이 완전 잘못했어요. 다 틀렸어요. 네, 문제 해석이 다 틀렸습니다. 이거 문제 잘못 해석했어요. 네, 역시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수학은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네, 하나가 부족한 이유가 해석을 잘못해서 다 부족해져.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뭘 했냐면 첫 번째 y는 fx라는 함수가 있죠. 이 fx라는 함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요 알파, 0이고요 베타, 0입니다.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볼게요. 자, 뭘 잘못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맞는 얘기예요. 얘가 아까 전에 알파, 0 베타, 0이라는 사실. 두 번째가 잘못됐습니다.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이게 알파, 0과 감마, 8이라는 사실이에요. 저게 잘못됐어요, 제가. 선생님 왜요? 자, 1번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x축과 만나는 게 1번의 얘기죠. 자, 선생님이 2번을 왜 해석을 잘못했냐면 직선이 두 점을 줬는데 알파, 0하고 감마, 8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데 요 지점이 감마, 8입니다. 선생님 뭘 안 쓰는 건데요? 그럼 결론이 아까랑 똑같잖아요. 직선 얘 가지고서 풀면 x-알파 x-베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가 틀렸냐? 자, 이거 가지고 직선을 만든 것도 맞습니다. gx가 알파분의 4 x-4 푸는 거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감마 아까처럼 3알파고 베타 2알파잖아요.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은데 뭐라 했냐? 자, 감마, 8이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이 점이 gx에도 있지만 이차함수 fx 위에도 있어요. 자, 이걸 간과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뭐예요? 얘가 이 식에다 넣으면 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y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는데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알파였죠. 여기 때문에. 자, 근데 감마라는 점을 넣으면 8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감마가 3알파였죠. 그럼 넣으면 8은 3알파 넣으면 2알파, 3알파 넣으면 알파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몇이었다? 4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그냥 2알파 제곱을 해도 되고요. 자, 이게 fx죠, 우리가. 근데 아까 전에 구하고자 한 건 f0이었어요. 0 넣으면 몇입니까? 알파, 베타. 즉, 2알파 제곱이었죠. 얘가 몇이었다? 8이었다 이거네요. 아, 너무 돌아서 왔어요. 문제를 잘못 읽는 바람에 돌아서 온 겁니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해석은 이가 맞아요. 요 교점, 오케이. 그래프 가지고서 교점. 아, 얘네들의 교점인데 선생님 요걸 빼고 서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하게 나온 겁니다. 식을 나오고서 원래 교점을 가지고서 더 빠르게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 잘못 읽는 바람에 얘가 해답이 돌아온 거예요. 이 해답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큽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잘못 읽으면 풀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너무 잘못 읽었어요. 느끼시죠? 읽을 때 좀 잘 읽어줘야 좋습니다. 자, 215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4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2차 함수. 그리고 그거랑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접할 때 두 상수 mn의 값에 대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표현만 할게요. 똑같이. 자, y는 4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였죠. 그쵸? 이거랑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접한대요. 자,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a 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우선은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럼 연립을 하면 0은 4x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m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될 겁니다. 아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저도. 됐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거니까? 한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개 나오려면 판별식을 써야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4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이라는 겁니다. 전개해요. 모르니까 16a 제곱 플러스 16am 더하기 m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 마이너스 64 플러스 16n은 0 다 썼어요. 자, 그럼 16a 제곱 없애주고요. a에 관련돼서 이제 정리해줘야 되죠. 그럼 정리하면 16ma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6n 마이너스 64는 0입니다. 자, 이걸 쓴 이유는 뭐예요?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모 a 더하기 세모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려면 네모랑 세모가 몇이 되면 돼요? 0이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죠? 그럼 결론은 m은 몇이고요? 0이고 얘가 0이 되려면 n은 4가 되면 0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이 다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보면 접한다, 만난다 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건 교점과 최대 최소가 거의 주 관심사예요. 관심만 갖는 내용. 선생님 근데 접한다, 뭐 교점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교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항등식에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 정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다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걸러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16번까지만 하고 5분 쉬었다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4,0에서 만나고 직선 y는 x와 제3, 4분면에서 접한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2분의 1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고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문제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끊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단 아까처럼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216번 뭐냐?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래요. 두 가지. 얘랑 비슷해요. 1번, 214번 형태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fx와 x축 교점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4,0이 있어요. 얘랑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썼어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얘의 해가 1과 4가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요거 외에는 모르죠. 좀 정리를 해주면 ax제곱 플러스 5ax 플러스 4a라는 식이에요. fx가. 자,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였어요. 마사랑 y를 지나는. 맞죠? 근데 y는 x랑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럼 얘랑 이 식이랑 연립했을 때 근이 몇 개다? 1. 그쵸? 만나는 점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fx, y는 fx랑 y는 x랑 연립하면 즉 무슨 얘기냐? 빼주면 fx-x라는 식의 근이 해가 몇 개다? 한 개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하나라서. 그럼 이 식에다가 누굴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5a-1 x 더하기 4a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교점이 하나라는 건 판별식이 즉 5a-1의 제곱 빼기 4배에 얘네 둘 곱한 거 a 곱하기 4a가 0이라는 얘기예요. 교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개하면 2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 마이너스 16a 제곱이 0입니다. 다시 쓰면 9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이 0이고요. 91, 11 빼기 빼기 9a 마이너스 1과 a 빼기 1이 0이죠. a는 몇이에요? 9분의 1 또는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줄 거예요. 어떤 조건을 줄 거냐? 2분의 1 x와는 교점이 몇 개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앞에를 지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잘 구한 거 맞아요? 두 개 나왔는데 하나 줄여야 되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는 2분의 1 x랑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a가요 9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fx가 뭐냐면 9분의 1 x제곱 플러스 9분의 5 x 더하기 9분의 3입니다.
여기에다 넣었죠. 9분의 1이라 했으니까. 자, 얘랑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안 나오면 됩니다. 2분의 1x. y라 써도 돼요. 그쵸? 자, 얘네들을 빼면 0은 9분의 1 x제곱 더하기 9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9분의 4예요. 분수라서 좀 불편하죠? 양변에 18배 합시다. 18배 하면 얘는 없어요. 얘 18배 하면 2x 제곱입니다. 자, 이거 18배 하면 10이고 이거 18배 하면 빼기 9x고요. 이건 8이 돼버리죠. 됐습니까? 몇 나와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이죠. 선생님 얘 근 몇 개예요? 모르면 판별식 반의 제곱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해가 없답니다.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직선하고 이 이차함수랑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주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로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복잡하니까 욕먹기 딱 좋거든요. 약간 선생님들 중에 약간 변태가 있다면 이런 걸 내겠지만 보통은 안 내요. 원래 답은 이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통 여기로 걸려요. 얘 하기 싫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왜 했어요? 보여주려고. 말이 안 맞잖아요. 교점이 없다. 아까 214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하나 빼먹었죠. 빼먹는 순간 얘가 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 빼먹었으면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이제 고민하겠죠, 애들이. 뭐가 답이지? 맞죠? 두 점이 만난다는 거 모르면 이제 뭐가 답이지 하고서 이제 애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답을 낼 리가 없어. 그럼 답은 9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몇이었어요? A가? 결론은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했어요. Y는 뭐였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랑 Y는 2분의 1X랑 만나는 교점 두 개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교점 찾으라고 했으면 선생님 빼기 하면 돼요. 그쵸? 교점 찾으려면 맨날 빼기 했잖아요. 연립해서 해가 존재하냐. 그럼 연립하면 X제곱 5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9 X 플러스 4예요. 몇 배 하면 됩니까? 그럼 끝났어요. 자, 얘 해가 두 개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는 몇입니까? 답 4예요. 그쵸? 자, 원래는 뭐 해도 되냐면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나중에 인수분해 해도 돼요. 근해 공식 가지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이 문제 이렇게 안 줬어요. 선생님 왜요? 여기서는 두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줬죠? 이게 쉬운 이유. 잘 봐요. 아까 전에 9분의 1 넣었을 때 9분의 1 넣었을 때 얘가 됐죠? 9분의 1 넣었을 때 그리고 1 넣었을 때 식이 요거가 됐죠? 얘의 두 근은 어떤 근이었냐면 실근이에요. 판별식 해보면 됩니다. 왜 판별식 D를 해보면 81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8 하면요 88에 64 81 빼기 64가 양수라서 얘는 실근인 거 나와요. 교점이 실수인 거 맞죠? 얘는 허수였죠?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 알파 베타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얘가 허근이지만 얘의 허근 두 개가 알파 베타라 하면 얘도 알파 베타의 곱이 4예요. 같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한 줄을 놓쳤어. 얘야. 얘인가? 둘 중에 뭐지? 하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식이 둘 다. 두 분의 곱이 4? 얘도 4? 답은 4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좀 꼼꼼한 애들이 한다면. 그래서 만약 나 같으면 이걸 줬죠. 그럼 답이 이 두 개예요. 얘는 2분의 9고요. 얘는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해요. 뭐가 답이지? 그쵸? 근데 여기에 또 불만이 뭐냐면 여기에 2분의 1이 답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러겠죠. C8. 문제 못 풀겠어요. 이제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겠죠. 선생님한테 숫자들 많이 쓰겠죠. 숫자랑 문자의 조합. 7, H, 7. 그쵸? 잘못했네요. 개객기. 그쵸? 7H, 771. 그치? 시옷자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맨날 그러겠죠? 조심해야 돼요. 이거 괜히 지었는데? 상관없어요. 다 알죠?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봅시다. 자, 218번.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최대값이 6인 2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1,4를 지난다. 방정식 fx는 ax 플러스 b의 두 분의 합이 5일 때 방정식 fx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들을 한번 찾읍시다. 218번.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a라고 했어요. 됐죠? 근데 최대값이 몇이라고 줬어요? 6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뭐냐?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 자, 최대값이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그쵸, 위로 볼록이에요. 최대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6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은 알 수가 없죠. 그럼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냐? a에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위에는 미지수 원래 몇 개였는데요?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 줄였어요. 또 다른 조건은 뭐 알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첫 줄 끝났죠? 해서. 자, 첫 줄 끝냈어요. 그 다음에요.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4. 오케이. 그러면 fx를 가지고서 a의 x-p의 제곱 플러스 6이 있는데요. 얘가 1하고 1,4를 지나니까 1 넣으면 4가 나온다는 사실 하나 더 알아요. 그쵸? 자, 최고차 한계수 a죠? 똑같이.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정리합시다. 몰라서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4는 a의 1-p의 제곱 플러스 6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정리할까요? 나중에 정리합시다. 계산이 좀 힘드네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 합시다. 오케이. 두 실근. 요거 가지고서 요거는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보류했어요. 오케이. 계산 복잡해서 보류했습니다. 이따 써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넘어갑시다. 이 fx랑 즉 a의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6이라는 식이랑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두 식의 실근의 합이 얼마래요? 그쵸? 두 근의 합이 5라고 합니다. y는 아니네요. 정확하게 써야죠. 이 식이네요. fx는 ax 플러스 b 이 식이에요.
그럼 제가 써보면 a에 x-p의 제곱 플러스 6이 ax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이 두 실근의 두 근의 합이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자, a의 x-p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 빼기 b 0 됐나요? 됐죠? 선생님 여기에 두 근이 있는데요. 두 근의 합이 몇이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얘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전개해요. 어떻게? a의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 마이너스 b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우리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우선 다 전개해요. ax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 빼기 b는 0 됐죠?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선 쓸게요. ax제곱 빼기 2ap 마이너스 ax 더하기 ap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6이 0이에요. 이건 필요 없어요. 자, 두 근의 합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a분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2a p 마이너스 a로 계산합니다. 맞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이게 몇이에요? a분의 2ap 마이너스 a인데 a로 나누면 2p 빼기 1이죠. a 나눴죠? 맞죠?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게 5래요. p 몇이었어요? 끝났어요. 자, 여기 나왔죠. 아까 fx 보류했던 거 a에 x 빼기 3에 저 플러스 6이었죠? 보류했던 걸 이제 넣어요. 1 넣으면 몇 나온다? 4. 그럼 4는 1 넣으면 4a 플러스 6이었어요.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음수라고 했거든요. 계산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자,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는데 이제 다 구했죠? fx가 뭐였어요? 보류했던 걸 이제 넣으니까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이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곱하면 아마 플러스 3x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이 나올 겁니다. 이 fx 식이에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 나올 거예요. 다 했네요. 얘 두 식의 곱은 몇이에요? 이 식은의 곱은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에 맞춰서 다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219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건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중간에 얘처럼 안 되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보류해요. 보류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문제만 잘 읽으면 돼요. 내가 뭐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까처럼 놓치면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 꼬여요. 오케이. 자, 219번은 0에서 6까지, x의 범위가 0에서 6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의 최대값이 최대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최대가 몇이래요? 오케이. 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죠. 됐죠?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0에서 6.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자, 꼭지점이 몇입니까? K, k제곱 마이너스 3k죠. 자, 근데 x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0. 그쵸. 왜 얘기했냐?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봐요. 0에서 6까지만 그릴 거죠. 여기만 그릴 거예요. 근데요, 이 k가요, 바깥에 있었어요. 꼭지점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k 값이 음수라는 얘기죠. 바깥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참수 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 사이에 없을 때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k가 0과 6 사이일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0과 6? 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k고 여기가 k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영과 6 사이에 없다죠, 얘도. 그럼 k가 몇보다 큰 거? 이렇게 세 개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k의 곱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없어요. 근데 범위는,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이 그래프 상에서 누가 최대입니까? 0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죠. 그럼 여기에다 0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고서. 0, 0 넣으면 뭐예요? 0, 마이너스 3k인데 이게 최대값 1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인 거예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 이 파란색에서 최대값인데 파란색에서 가장 클 때 언제예요? 0을 대입했을 때죠. 그때 이 값이 최대값 1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K는 몇이에요? 여기 범위 있는 거죠? 그럼 얘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최대가 누구일 때예요? K일 때죠. 그러면 꼭지점일 때네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가
자, 다시 220번. 자, 아무튼 fx를 이렇게 우리가 두 근 가지고서 얘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냐? fx는 0에서의 두 근이 마일과 5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0 되는 값이 마일과 5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서 풀었어요. 근데 나번 조건을 보니까 1에서 4까지 범위에서 이 차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이다라고 했죠.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9라고 줬어요. 최소 최대를 구하려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해야 됩니다. 선생님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만 전개했어요. 여기 전개해도 되는데 어차피 A로 최고차항으로 묶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9라고 써도 되죠? 앞에만 완전 제곱식 되면 돼요. 마이너스 5 되려고 돼요. 마이너스 9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고요. 그럼 정리하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9a 다 정리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꼭지점의 x좌표는 2로 고정되어 있어요. y좌표는 알 수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디에서까지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어요? 1이랑 4까지죠. 자, 근데 그래프 개요는 어떻게 알아요? 요거 아니면 이렇게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어디서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에서 4까지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꼭지점이 최소라는 건 알아요.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최소가 되는 건 꼭지점일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했어요.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 최소값이 지금 몇이냐면 마이너스 9a예요. 근데 문제에서 몇이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9.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네요. 결론이 몇이다? a는 1. 끝났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쓰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9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최대가 되는 건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림을 보면 1일 때예요? 4일 때예요? 4요. 4일 때죠? 그러면 우리가 4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네요. f4는 몇이다? 4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 그쵸? 2의 제곱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5죠. 원래 그림 좀 잘못 그렸어요. 마이너스 보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냐면 A라는 값은 모르지만 꼭지점이 2에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X좌표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에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요걸 파악하고서 언제 최소가 나오냐 요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걸 그려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 해야 돼요. 아, 얘가 x는 2라는 축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1에서 4라는 이 범위 내에서 1에서 4라는 범위 내에서 언제가 최소가 될지를 내가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는 이 상태에서 그냥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다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라는 내가 사실을 알고, 그쵸?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서 2일 때 최소값이 얘는 마이너스 9a였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a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나중에 계산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 어떤 걸 좀 많이 잘해야 되냐면 추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하는 목적이 추론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중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는.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